네, 이 시각 월가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또 안 나오시는 사이에 관세 이슈와 셧다운 이슈가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증시 그래도 힘을 내줬거든요. 아무래도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또 관세의 어떤 상향에 대한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 대한 또 투자를 빨리 좀 해라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어떤 이민 세관 단속국의 총격 이슈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미국 전역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면서 지지율이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대 후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공화당과 현 행정부가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은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이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또 시장은 타코 트레이드에 또 이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채권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채권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시장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는 과거처럼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캐나다 쪽의 관세라던가 한국 쪽의 관세에 있어서도 그린란드처럼 또 한 번 타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고, 또 셧다운에 대해서도 일시적일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난 분기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는 거거든요. 지난 분기 엄청난 기대감 가지고 실적 발표된 이후에 뭐 오라클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오히려 좀 전반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위기가 약간 정중동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나온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한 76%가 이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워낙 미국 기업들의 특징, 실적 시즌의 특징은 일단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상 좀 이제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보통 이제 전망치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뭐 50% 이상이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테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당장 뭐 테슬라, 메타, 그리고 이제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데, 이제 뭐 28일, 29일 계속 발표가 되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의 눈높이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제 낮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가이던스라든가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실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최근의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건 뭐 애플, 메타, 알파벳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테슬라가 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정도로 빠진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좀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것이, 일단 뭐 EPS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에 조금 이제 감소를 할 거예요. 특히 뭐 EPS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가까이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테슬라가 항상 실적 자체보다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그런 현상들이 강해지는데, 실적 자체보다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번에 사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FSD에 대한 구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느냐죠. 로보택시 같은 경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오스틴에서 지금 이제 시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번 아마 발표에서 오스틴 외의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시연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FSD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제 8,000달러를 내고 일시불로 내고 장착을 하던 것을 월 99달러로 지금 이제 구독제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테슬라 자체가 이제는 하드웨어 어떤 그런 그 중심에서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회사의 어떤 내용 자체가 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테슬라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됐잖아요. 결국 이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차량을 많이 깔아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쪽으로의 어떤 전략의 변화에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FSD 구독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런 부분들과 맥이 좀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네. 얘기들, 휴머노이드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요번에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실적 자체보다는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또 숫자도 숫자지만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도 뭐 전기차보다는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 콜인데, 네. 이제 테슬라에서 항상 컨퍼런스 콜 이전에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네. 투표를 좀 받잖아요. 이번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다름이 아니라 스페이스 X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테슬라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유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자들도 많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은 그런 분에게 특히 사실은 그 머스크 CEO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이제 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전부터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의 IPO 때 테슬라 주주들한테 뭔가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머스크 CEO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이 돼요.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지정 주식 배정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테슬라 주식을, 그러니까 스페이스X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황금 티켓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갖고 있으면은 뭐 이제 스페이스X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IPO 할 때 이런 얘기들. 두 번째는 신주인 수권, 스피노프인데 뭐냐면 테슬라 주주들한테 스페이스 주식을, X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배당 처음 주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 갖고 있으면은 스페이스X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뭐 임원들이나 이런 뭐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탁 옵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장 좀 현실적인데, 네. 한편으로는 사실 그렇게 그 테슬라 주주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저는 직접적인 답변을 좀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든가, 뭐 이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런 그 테슬라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향후에도 뭔가 거론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주신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보상을 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나와줘도 테슬라 쪽으로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최근에 테슬라 차트가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테슬라 지금 제가 차트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12월 22일 날 고점을 돌파했다가 거기서 이제 꺾어져 가지고 주가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지금 보면은 한
121선 정도에선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장기 평선은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게 뭐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적어도 로보택시라든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FSD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여기서 아마도 다시금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다만 기록했던 고점까지의 어떤 상승까지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차피 나오는 얘기들은 기존의 얘기들에서 어떤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옵티머스와 관련된 뭐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다만 최근에 어떤 조정에서는 서서히 벗어나면서 저는 한 450달러에서 한 470달러 정도의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소폭 오를 수는 있지만 이전 고점을 경신하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장에 좀 특징적인 종목, 좀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주가가 4% 넘게 뛰었는데 이게 사실 마이클 버리의 또 영향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최근에 이걸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는 그 밈주식의 열풍에 있었던 네.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단순히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스톱이 단순히 뭐 이제 그 오프라인의 소매 업체가 아니고 이제 뭔가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게임스톱이 최근에 좀 회사의 어떤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해 이제 그 게임스톱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지금 그 라이언 코엔 CEO가 약간 그 회사의 방향성을 스트래티지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수익을 얻고 그런 쪽에서 결국 코엔 CEO가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매입이 어떻게 보면은 고정 공급량과 또 이제 타일 중앙화된 설계로 인해서 거시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좀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마이클 버리가 좀 꽂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마이클 버리의 투자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게임스톱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차트에 보시면 바닥에서 좀 서서히 좀 벗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만약에 이게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면은 어제 사실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세가 끝까지 유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밈주식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지만이 네. 주가가 다시 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숏 스퀴즈일 수도 있어요. 주가가 단계 급등을 해버리는 네.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마이클 버리가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유인보다는 네. 투자자분들이 이거 갖다가 이제 접근하실 때도 마이클 버리와 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숏스퀴즈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좀 일축을 했고 네. 어쨌든 게임스톱이 지금 제2의 스트래티지가 되기 위한 그렇죠.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큰 타격 없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 한국 시장이 얘기 좀 많이 해줬죠. 오히려 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네.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미네소타 관련된 총격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그 뭔가 이제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자기가 치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제일 큰 거는 관세로 인해서 대미 투자의 이제 성과인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금이 아직까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의 압박을 넣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뭐 이제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고 국회 비준도 나올 수가 있고 이 만약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꼬투리를 잡는다? 그럼 확실하게 이제 그거죠. 빨리 투자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예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약간 그 또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 봐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런 것들을 두고 약간의 눈치 싸움이 당분간 그러네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지금 미국 주가지수 선물 자체도 뭐 다우는 윤활 때문에 좀 내리는 네.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상승하면서 네, 정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또 코어 위브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4.6% 상승 중입니다. 이 종목 입장에서는 호재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추가로 20억 달러 투자하겠다. 네. 엔비디아와 코어위브에 해당 투자 소식에서 우리가 좀 캐치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사실 코어위브가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이 종목은 추천도 드린 적이 있었고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10월 달에 153달러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빠지고 빠져가지고 12월 달에 거의 한 40% 수준까지 빠진 거죠. 63달러까지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153달러에서 63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은 그러니까 코어위브라는 회사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투자가 항상 필요해요. 근데 오라클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이슈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코어위브도 그런 거에 유탄을 맞은 거고 근데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를 보면은 단순히 지분 투자를 넘어서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직접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뭘 끼워 넣었냐 하면은 최초로 CPU의 단독 판매 계획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CPU 시장을 양분 중인 인텔이라든가 AMD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인텔하고 AMD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코어위브 입장에서는 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2030년까지 뭔가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또 지금 구축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위브 입장에서는 지금 돈 필요한데 잘 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엔비디아가 이번 20억 달러 투자 이전에도 코어위브 지분을 6.6%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이 코어위브라는 회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센터 이런 그 운영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의 그 방향성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GPU인 루빈 그리고 CPU인 베라를 같이 공급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반도체를 모두 엔비디아 제품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고요. 지금 이제 AI 관련된 시장의 어떤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 마이야를 상상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걸 이제 SK하이닉스가 HBM3를 단독 공급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 뭐 구글도 그렇고 이제 MS도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이제 뛰어든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또 이런 상황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칩부터 뭐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모델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키지 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AI 인프라를 우리는 다 가지겠다. 이게 또 엔비디아의 방향성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들과 엔비디아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충돌의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과연 어떤 쪽의 전략이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이며 시장에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코어위브 같은 회사 입장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또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대한 투자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저는 뭐 코이브 같은 종목은 다시금 이제 바닥을 찍고 차트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다시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10월 달에 기록한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는 바닥을 탈피해서 한 100달러 내외에서의 움직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코어이브에 대해서 도이치방크가 투자 의견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140달러 제시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헬스케어 섹터가 네. 너무 빠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사실 이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실적 자체가 네. 굉장히 지금 좀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좀 그렇지만은 올해 전 매출 가이던스를 너무 낮게 제시했어요. 근데 이거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입장에서도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상보다 의료비 지출은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기조를 보면은 명확해요. 이런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그 자금을 조이겠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그렇고 오늘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잠깐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지금 주가가 16% 빠지고 있고요. 네. 뭐 휴메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16% 역시 오. 그리고 이제 CVS. CVS는 10% 빠지고 네.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오늘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그 의료보험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당분간 좀 헬스케어 섹터, 보험사 섹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